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AI 응용학과에서 AI 관련된 여러 강좌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총리 소개를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은 AI 기술이 워낙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조차도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가 또 이제 비전공자들도 함께 같이 공부해가는 그런 그룹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요즘에 아주 그냥 급격하게 변하는 이 AI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생성형 AI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강연을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워낙 AI 기술에 대해서 널리 이거를 전파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두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치시면 아마 제 사이트로 들어가실 것 같고요. 우연히 들어가시게 되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반갑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한 5가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이 형식상 이 대상자분들이 장학사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고요. 사실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AI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가장 핵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은 2번, 3번, 4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한번 살짝 리뷰하고 들어갈 거는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요즘에 너무 많고요. 특별히 교육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AI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해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언급하는 그 항목들은 거의 비슷하게 저거 진짜 문제야. 저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것 같아요. 우선 윤리적인 문제, 책임성 문제, 예를 들면은 편향적인 결과를 난다든지 AI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결과를 도래한다든지 또는 데이터들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됐다든지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든지 사실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요거는 카테고리만 언급만 하고 맞아 저게 문제지 저거 신경 써야 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이 우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인트로덕션으로만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AI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직업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 즉 없어지는 잡 생기고요. 생기는 잡 생기고요. 경제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형상이 있어서 이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당연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기술 발전 및 규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자체가 빨리 발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 기술 이해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희한한 그러한 기술이 지금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구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뭐 심심치 않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교육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또 적당히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 디지털 격차 그리고 맞춤형 학습이 요 교육 분야에서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격차가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학습에 활용하는 집단은 훨씬 더 다른 교육받는 집단보다 빨리 학습도 이루어지고 더 말하자면은 뭐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만 활용한다면 맞춤형 학습에 아주 특화된 도구가 바로 AI일 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걸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교사 대 학생 수를 맞춘다 또는 교사들의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바꾼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요. 그죠? 그렇지만 기계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 일선에서 기획하고 말하자면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를 교사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만 이거를 교육 현장에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사의 역할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식 전달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가 오히려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 내용도. 그 교육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매체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다고 인프라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다 더 이제 그 쌍방형 컨텐츠들이 이제 일방적인 지식 주입형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생의 요구에 맞는 적당한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교육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학생 평가 시스템도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특화된, 그러니까 개인화된 그러한 평가 시스템도 이제 점점 개발되고 개선되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우리 이런 얘기를 꼭 빼놓을 수 없죠.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된 그러한 그 결과물을 누구의 말하자면 책임으로 돌리고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 디지털 문해력이라 그래서 AI 기술들을 활용할 능력이 이제 또 필요한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요즘에 그 상황과 AI 기술의 도래에 의한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현안을 몇 가지를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빠진 게 있네 라든지 아니면 저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게 딱 떠오르는 거는 아마 없으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수동적으로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서 그럽니다. 챗 GPT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교육 대상자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요 머티리얼을 제가 쓰는 게 AI 기초 교육용으로 쓰는데 특히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장학사님들 몇 분 오신다 그래서 또 반드시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해야지 하고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물론 전혀 감은 없진 않지만 그거를 몇 개를 해야 될지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지 이럴 때는 챗 GPT가 최고입니다. 너무 잘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것들 반드시 포함시키는 윤리적인 문제, 무슨 규제 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 빠짐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헬프의 헬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처음에 알려드리고 사실은 오늘 주요 내용이 그럼 도대체 챗 GPT가 뭘 하는 거야? 얘가 왜 이걸 잘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브레인스토밍 그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강연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AI 교육을 할 때 제가 사실은 AI 교육을 저는 사실은 그 아마 AI에서 옛날 뭐 1950년대에 용어가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관심 갖고 뭘 이렇게 잘해? 놀라고 있는 이 기술, AI 기술. 구체적으로는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이거는 나온 지 10년도 안 돼요. 그 전에 AI 전공자들은 전혀 몰랐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 우연히 이쪽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인데요. 그 전에는 다른 전공 분야였었습니다. 지구 물리학 전공자였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야를 찾다가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AI.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AI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어떤 기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AI를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하자면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두 가지를 먼저 항상 전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많이 발달했다 그러지만요. 사람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아직 몰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I는 지능적으로 동작하는데? 아니에요. 지능적이지 인간 지능적으로 동작하진 않아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을 말하자면 AI가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나요.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지능적인 일을 해결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지가 않아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그 AI 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우리 사람의 지능을 설명한다고 말하자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세계 누구도. 인간의 지능 동작 원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흉내는 내고 있는 겁니다. 그 흉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요즘에는 심지어 챗 GPT 얘기를 또 할게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말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원리를 인공지능학자들은 이해했나 봐.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나 봐.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예전에 뭐 촘스키라는 학자가 무슨 뭐 언어 모델 만들어서 주장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거 거의 이제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특히 챗 GPT 나온 다음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진짜요. 사람이. 그런데 AI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말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답을 못 얻어요. AI가 어떻게 지능적으로 동작하고 AI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 입장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오늘 사실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현재 기술이 뭘 하고 있는 건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면 사실은 얘는 어차피 이거 못해 하는 거는 안 해요. 얘는 이거 너무 잘해.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기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I가 그러면은 도대체 지능적이라고는 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요. 인공지능이니까 지능은 지능인데 그러면은 어떤 지능을 하는 걸까? 사람을 흉내내기는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대. 과연 뭘까요? 사실은 AI에서 하는 거는요. 사람이 지능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뭐가 있네. 없네. 감지라 그럽니다. 디텍션. 감지. 이건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런 거를 흉내내 보는 거예요. 그것만. 예를 들어서 인식, 레코그니션이라 그래서 엄마네, 아빠네, 내 친구네. 얘가 객체를 인식하는데 그게 누군지까지도 알죠. 그 지능적인 행동이거든요. 소위 그런 것들이 소위 지능적인 타스크, 작업,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아요. 이건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분류,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까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무슨 사과인지 아니면 자두인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를 알자. 이런 거. 분류. 예측 문제. 우리가 50평에 사는데 60평은 아마 얼마일 거야. 가격 예측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 다 예측. 계산, 요약, 감정 분석, 추론, 생성, 뭐 조금 확장이 바로바로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겁니다. 원리, 뭐, 사실은 이것도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여기저기서 AI 설명을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말하는 설명인데, 저는 좀 설명의 스타일만 좀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인식 문제예요. 인식 문제. 고양이 사진을 AI한테 주고, 얘가 cat, 고양이라고 이렇게 하면 인식 문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또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the food was great라는 문장을 주면 이건 좋다는 뜻이구나. 그죠? 이런 거는 보통 무슨 뭐 상품 리뷰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거는 semantic analysis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지능적인 행동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인식 문제인가? 아니야, 이거는 감정 분석인가? 의미 분석인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해요. AI에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면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공신경망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그 도식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줄줄이 늘어놓고 그 옆에 또 동그라미를 쭈르륵 늘어놓고 그것들을 다 선으로 연결해 놓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이거 뉴럴 네트워크.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여기 동그라미들은 숫자예요. 진짜 숫자입니다. 숫자라고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숫자가 들어가요. 1이든 2든 3.7이든 0.786543이든 숫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를 입력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드는 이걸 동그라미 노드라고 부르는데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써놓지도 않은 용어들을 막 쓰잖아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잡하게 써놓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입력으로 X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에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AI 나중에 진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공하게 돼서 들어가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한 작업만 해요. 곱하기, 더하기, 숫자 찌그러뜨리기. 딱 세 개만 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곱하거나 더하거나 그 숫자를 좀 찌그러뜨리거나 이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 들어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어떤 숫자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수학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숫자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어떤 숫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뭐 수학적으로 가능한다고 나는 생각해. 이런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진짜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세 가지 설명 방법이 있잖아요. 확률론적인 설명이 있고요. 대수학적인 설명이 있고요. 또는 함수 입출력 관계적인 어떤 설명이 있는데 저는 요 마지막 거만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사실은 확률론적 설명이 제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확률론으로 설명하고 확률식으로 풀어내면은 제대로 이거 동작할 수밖에 없네. 뭐 이런 정확해요. 단순해요. 근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수학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면 힘들고요. 또 하나 대수학적인 설명 방법도 있어요. 숫자들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동작하도록 곱하고 더할 때 쓰는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확률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대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도 줄임없이 진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A라는 거는 행렬이고 X는 벡터고 신경 끄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공자용들이 쓰는 정확하고 복잡하고 얘는 좀 덜 어려워요. 학부 학생들한테 이걸 주로 많이 설명해요. 두 번째 거. 대학원생들은 주로 첫 번째 걸로 공부해요. 근데 비전공자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함수 정도는 알죠? 우리 아무리 몰라도 x가 입력인데 그거에 대해서 곱하고 더하고 찌그러뜨려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함수가 뭔지 몰라. 아무렴 어때?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만들어줬어? 그거 쓰는 거야. fx가 인공신경망인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예요. 알 것 같지만 또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의 이런 이해의 논리를 이렇게 연결해 그 생각의 사슬이라 그러죠. 그게 점프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거는 인공신경망 자체보다는 이 IO 문제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인공지능 사진을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얘가 캣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신경망이 사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요 아래쪽 그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숫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그렇겠구나라고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프로그램인데 얘는 입력으로 숫자만 받아요. 그리고 결과를 숫자를 내보내요. 그런데 이거를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캣이라고 말하게 하는 거는 이건 인공신경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디지타이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디지털화한다. 그죠? 모든 걸 숫자로 바꿔버리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모든 사진은 알고 보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휙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하는데 왜 이게 가겠어요? 숫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숫자가 몇 개? 픽셀 개수만큼 수평의 픽셀, 수직의 픽셀, 화소라 그러죠. 점 하나가 점이 아마 이게 말하자면 1024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4K 이미지야 뭐 이러면은 결국엔 그건 뭐예요? 4,000개의 말하자면은 그 픽셀로 이루어진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알고 보면 고양이 사진 크기만한 숫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식화해서 237, 205, 59. 심지어는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숫자 아무거나 쓰면 안 돼. 0부터 255까지만 써야 돼. 255가 제일 밝은 값이고 0은 빛이 없는 값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요 이미지가 100 by 100 이미지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0은 만이죠. 그래서 만 개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니요. 3만 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칼라 이미지는 빨강색 숫자 밝기값과 파란색 숫자 밝기값, RGB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항상 픽셀 개수보다 3배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개수만큼을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고양이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고양이에 해당되면 1이 나오게 약속되어 있고요. 고양이가 아니면은 0이 나오게 약속이 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숫자 10,000개, 30,000개가 들어가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숫자들이 고양이 사진에 해당되는 거면은 1 아니면 0.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숫자만 보면 또 잘 모르겠잖아요. 금방 안 오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오면 그 옆에다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써놔요. 1 나오면 화살표 하고서 cat, 0이 나오면 not 이라는 숫자를 써놔요. 글자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cat이 나오고 고양이 사진이 안 들어가면 not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양이를 사진을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약속된 의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이 동작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세상에 고양이 하나만 있어?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많은 동물 다 인식하던데? 그거는 그럼 인공신경망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놀랍게도 너무 똑같이 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인공신경망인데 이거는 여러 동물이 아니라 세 개, 동물 세 개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마지막 숫자 하나를 세 개로 만들어요. 세 개, 노드 세 개. 그런 다음에 새가 나오면은 100이 나오도록 하고요. 캣이 나오면 010이 나오도록 하고요. 도그가 나오면 001이 나오도록 요거를 조절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왼쪽에 사진들이 많잖아요. 왼쪽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숫자로 바꿔서 쭉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함수식에 따라서 고양이에 대한 그게 나오면은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건 0이겠죠. 고양이는요. 그래서 010, 100, 00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개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동작하려면은 얘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훈련되느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 인공지능 학자들조차도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개발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훈련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인공지능 전문가 분야들은 그걸 공부하는 거죠. 이게 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동작해요. 이거는 동작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가 아니라 동작하도록 알고리즘이 다 완성된 게 있어요.
사진만 많이 보여주면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010 나오게 하고 뭐 bird 사진 보여주고 100 나오게 하고 이거를 여러 개만 말하자면 훈련시키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끝에 출력되는 숫자의 개수만 바꿔서 그 조합으로 입력되는 게 뭔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100개도 구분할 수 있고요. 동물 1000개도 구분할 수 있고요. 등등등 뭐든지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콘테스트가 지금은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12년도까지인가요? 2010년도 전후 해가지고는 AI 업계 말하자면 전문 분야에서 제일 유행이 이거 누가 잘하냐예요. 이걸 누가 잘하냐. 이걸 누가 잘하냐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층이라 그러죠. 요 동그라미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 근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고 심지어는 메모리에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GPU가 확 붐이 일어난 거고 말하자면 큰 컴퓨터를 사려고 그러고 뭐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회사들은 우리가 만든 거는 1000개를 분류해요. 우리가 만든 건 10,000개를 분류해요. 세상에 있는 거 거의 다 분류할걸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분류하게 된 시기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훈련시켰는데도 사람보다 더 우리는 약간 이거 저 도마뱀이야 뱀이야 헷갈려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는 정확하게 구분해내더라는 거예요. 더 그거가 인공지능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부분의 그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냥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보통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얼굴 주변에 이렇게 네모칸이 타타타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보나마나 인공지능 같은데 느낌이 막 들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사람을 알아내고 사람을 찾아내고 거기다가 박스를 그리고 뭔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 아까 설명한 그 두 개랑 똑같은 프레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왼쪽에 사진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요 사진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는 사진이죠. 거기에 이렇게 박스를 오른쪽에 이 결과물인데 요 박스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지를 뭘 보여주든지 간에 그 이미지 안에 중요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정확히 둘러쌀 수 있는 요 네모칸 요걸 찾아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모는요 숫자 4개로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네모의 중심 위치는 X좌표, Y좌표로 하면 2개 숫자로 가능하고요. 폭과 높이, 너비하고 높이를 계산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네모든지 간에 숫자 4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도록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노드 개수만 바뀌는 거예요. 출력 노드 개수. 아까는 하나였는데 고양이 개는 많은 고양이 개 여러 개 할 땐 그 개수만큼이었는데 요건 문제가 좀 다르니까 다른 종류의 그 개수가 생기겠는데 보통은 한 6개 정도를 써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거는 뭐 확률값. 여기 뭐가 있긴 있어? 없어. 아예 아무것도 없구만. 뭐 있어. 그걸 확률을 계산하는 노드. 또 나머지 2개는 중심값의 X좌표, 중심값의 Y좌표, 폭, 높이, 길이. 뭐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염려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거는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전체 크기를 1로 보고 뭐 반이면 0.5, 뭐 중간이면 이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그런 알고리즘 개발을 아주 잘하거든요. 똑똑해서.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숫자 4개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심지어는 얘가 무슨 종류인지, 차인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신호등인지 이런 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요 노드를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숫자를 주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숫자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 사진에 없는 색깔을 써서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거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라 그러죠. 컴퓨터에서 그림에다가 그림 하나 이렇게 겹쳐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놀라울 뿐인데 그건 속도가 빠른 것뿐이고 실제로 얘가 뭘 하는 거예요? 있으면은 숫자 몇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숫자 몇 개를 계속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를 진짜 써요. 물론 더 잘 적장하게 하려면 더 다른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우리의 말하자면은 그 관심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요즘에 보니까 사람의 포즈도 다 감지하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누가 막 춤추면은 아바타가 따라서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AI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 중간에 이게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그 사람이 사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목의 위치, 이마 위치, 왼쪽 어깨끝 위치, 오른쪽 어깨끝 위치 등등이 그 사람의 포즈를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 모델마다 다른데 16개의 모델만 가지고도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모양을 흉내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16개의 숫자 아니죠. X, Y 좌표니까 16개 곱하기 2 보통 32개의 숫자를 찾아내도록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개념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훈련시킨다는 게 뭐지? 훈련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사람이 진짜 그 요 사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서 요 점 찾으면 30몇 개가 찾아지겠죠? 그게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 자료를 만든다 그러죠, 보통.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놔요.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서 이 사진이 들어가면은 숫자 32개가 이 숫자야. 요렇게 움직인 사람은 숫자 32개가 이거야.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로 얘를 훈련시키면 얘는 숫자 32개만 뱉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거를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고 기왕이면 선으로 이어줘. 이렇게 이건 컴퓨터 그래픽인 거죠. 인공지능이 찾아낸 건 숫자인 거예요. 단순히. 저렇게 저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되던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통 그 세그멘테이션 분할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분야인데 어떤 이미지가 있까 사실은 이미지만 갖고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주로 저는 이미지를 입력과 출력으로 많이 쓰는 것뿐이고요. 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 고양이 사진의 고양이 부분이 어디지 오려내고 싶을 때가 있죠. 요즘에 사진 어플 중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배경 바꾸기, 그죠? 그리고 뭐 미운 사람 이렇게 지워내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할까? 정말 대단하다. 얘는 그걸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지금 설명드린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걸 써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왼쪽에 이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 사진의 그 픽셀, 고양이에 해당되는 픽셀이 있죠. 위치. 걔는 똑같은 어떤 숫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리고 잔디밭에 해당되는 픽셀들은 2. 하늘에 해당되는 거는 3. 이렇게 해당을 해 놓으면 얘의 출력 값은 얼마나 크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입력된 이미지랑 똑같은 크기의 숫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여기 안에 걸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렇지만은 고양이 있는 위치에서는 1이라고 쓰여지고 잔디밭이 있는 위치엔 2라고 쓰여져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바뀌고 있는 게 계속 있어요.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똑같은 거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왼쪽에 있는 노드, 그러니까 동그라미 개수는 안 변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가 처음에 하나였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세 개였는데 그 다음엔 여섯 개인가 일곱 개였는데 그리고 32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칭이죠. 입력된 수하고 똑같은 개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구되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걸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 들어갈 때마다 잔디밭에는 3이라는 숫자가 쫙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그냥 색깔을 그냥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숫자만 써주면 이렇게 숫자 써주면 이렇게 숫자 써도 잘 몰라. 우린 잘 모르잖아요.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양한 입력과 다양한 출력에 대해서 해보니까 다 된다예요. 다 된다. 그리고 사람보다 잘 한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그림만 설명하는데 AI 얘기하는데 그림 갖고 하는 거 별로 없어. 사실은 뭐 요즘엔 말로 하는 거잖아. 그럼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 놀랍게도 똑같아요. 말도 AI가 학습하고 그걸 추론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추론하는 방법론이 똑같은 걸 써요. 지금 심지어 그림도 똑같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The food was great 라는 문장이 들어가면은 좋아요, 따봉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능적인 행동인 거야. 그죠? intellectual task예요. 요거를 신경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학자들은 무슨 방법을 썼느냐? 문장을 숫자로 바꿔야 되는구나. 어떻게 바꾸지? 이걸 고민한 거예요.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뭘 찾아봐요? 사전 찾아보죠. 근데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은 물론 A, B, C, D 순서로 찾지만 몇 번째 단어인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전이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단어는 몇 번째 단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순서는 숫자잖아요. 그걸 쓰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전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the food was great면 더가 도대체 몇 번째 단어지 사전을 참조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긴 없네요. 한 뭐 3210번째야. 그러면은 3210이라는 숫자가 더고 food는 몇 번째 단어야? 뭐 1210번이야. 그게 1200 숫자로 바꾸는 게 쉽겠죠. 그죠? 근데 그걸로 했었어요.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AI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숫자를 그냥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집어넣으면은 얘가 잘 동작할까 이런 걸 고민해요. 처음에 숫자만 집어넣었어요, 진짜. 숫자 바꿔서 사전에 있는 거. 그래서 알아낸 게 아니야. 이러는 게 뭐다? 이런 방법이 더 좋아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가 쭉 늘어져 있죠. 0000 이걸 원핫 벡터라고 그러는데 단어 하나를 숫자 하나로 했더니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숫자 많이 쓰자. 몇 개 쓰지? 단어 개수만큼 쓰자. 그러니까 사실은 무식하게 해요. 단어가 만 개, 그러니까 뭐 사전마다 다르겠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만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단어든지 간에 걔를 숫자로 바꿀 때 숫자 하나로 바꾸지 말고 만 개 숫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몽땅 제로인데 만 개가 그 3202번째 것만 1인. 그러면은 이 만 개의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리키게 돼요. 그죠? 만 개의 숫자가. 이걸 보통 벡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는. 그래서 벡터로 바꿔버려요. 모든 단어를. 모든 단어를. 그러면은 지금 벡터를 뭐 숫자 쓰고 뭐 선형대수학적으로 설명한 복잡하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까망색 막대기가 몽땅 제로고 요 위치만 1인 그런 벡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막대기 하나가 단어 하나인 거예요. 단어 하나. 근데 얘는 숫자인 거예요. 0이거나 1인 숫자. 그러면은 단어가 달라지면은
이 벡터의 모양이 바뀌겠죠, 막. 그죠? 1인 위치가 막 여기 갔다 오고 밑에 갔다 오면 난리 뭐 뽕짝을 죽이겠죠.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겠죠. 단답형이면 하나만 일이고 나머지는 영이겠죠. 응, 너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숫자로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숫자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동작한다예요. 어떻게? The food was great를 10,000개의 숫자로 해당하는 것만 1로 바꿔서 몽땅 더해서 요 노드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10,000개의 노드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출력되는 건 숫자 하나로만 나오게 만들었어요. 얘가 좋다는 표현이면 1이 나오도록, 나쁜 표현, 그러니까 뭐 the food was bad, 뭐 나빴다 그러면은 0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많이 시켜놨더니 좋은 평이 나오면 1, 나쁜 평을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숫자가 들어오고 숫자가 나가게 돼 있고 들어오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와의 관계에 맞도록 내가 알아서 요 파라미터 바꾸는 방법만 얘는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얘가 하는 일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신경망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인공신경망자들은. 물론 그보다 더 다른 것도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런 훈련하느냐? 정말 이렇게 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예를 들어서 그 레스토랑 리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런 예제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처음에 이제 인공신경만 공부할 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샘플로 코드 주고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서 보통 데이터도 같이 줘요.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데이터로 학습시켜봐. 잘 되는지 해봐.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데이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영어로 된 교재를 제가 이렇게 어댑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The pastrami sandwich was great. 좋다는 얘기 같네요. 그러면은 포지티브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Service was slow and the food was so 별로야. 그러면 네거티브. 그러니까 여기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우리 표현이고 숫자 입장에서 보면 1, 0, 1, 0 이거예요. 숫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어 쓴 거지. 얘 AI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그 길이가 10,000개인 숫자인 거죠. 더 패스트로미 뭐 샌드위치 워즈 5개의 위치에만 1이 있는 10,000개 숫자인 거예요. 그죠? 그런 숫자가 들어가면 포지티브 나와야 돼.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 네거티브가 나와야 돼.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죠, 이제는. 저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네. 그죠? 근데 만약에 무슨 뭐 베스트 피자 I ever had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포지티브 등등등 진짜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어떤 보통 이거는 진짜 그 거의 학생들 예제 수준의 이런 그 엑서사이즈인데 데이터로 제공되는 게 인터넷상에 있어요. IMDb 무비 리뷰라 그래가지고 영화 평을 한 뮤비 그러니까 영화 본 다음에 평을 쓰잖아요. 그 데이터로 만든 건데 5만 개 자료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쓴 영화 평인데 얘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가 옆에다가 라벨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96.21%의 정확도를 얻어냈대요. 그러니까 소타라는 요 용어도 좀 알면 좋은데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 그래가지고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보통 뭐죠? 최고로 제일 잘 동작할 때 그 AI 그 업계에서는 소타 찍었다 그래요 맨날. 야 우리가 소타 찍었잖아요 이번에. 뭐요? 최고를 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경신한 거죠. 그래서 96.21%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4개 정도는 근데 이거는 틀렸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이 읽어도 이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정말 사람의 말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사람보다도 아마 정확한 걸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좀 시간이 이렇게 텀이 좀 나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근데 또 말하는 거는 그대로 확장하기가 또 힘들 거예요, 아마. 이러대로 되면 말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확장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고 인공지능 전공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줄도 몰랐어요, 전혀. 인공지능 학자들도. 근데 요 내용은 우리가 둘째 시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고 나머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